예, 지금 만든 전에 이어서 아까 잠시 하고자 했는 부분 지장간, 지장간이 그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지장간과 월률 분야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월률 분야도와 지장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지장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월률 분야도는 지금 기존에 알고 계시던 선생님들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그것들은 다 그 월률 분야도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책에 표현해 놓은 거는 그 지장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지지의 글자들이 천간에 있는 기운들을 머금고 있는지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이제 책에 아까 지장간에 보시면 59쪽입니다. 그죠? 59쪽에 보면 이런 데서 지장간이란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글자를 말한다. 우리 천간과 지지는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인신 임계 10글자를 천간의 글자라 말하고 지지는 자촉이면 이거거든요. 이 12개를 지지의 글자라 말하는데 어떻게 천간의 기운적인 글자들이 지지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글자, 어떤 지지의 글자가 어떤 천간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유형을 보면 생지들로 포함된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지지 속에서는 생지라는 글자들이 있고, 그죠?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뭡니까? 각 계절의 제일 앞 글자잖아요. 각 계절에 하면 여기는 봄을 뜻하고 여기는 이제 여름을 뜻하죠. 여기는 이제 가을이고 겨울인데 각 계절의 첫 번째 글자죠. 그 글자를 다 생지라 한다. 그러면 생지는 봄에는 인이라는 글자이고 여름에는 사라는 글자고, 그죠? 가을에는 신이라는 글자고 겨울에는 해라는 글자다. 그 다음에 왕지라는 게 있죠. 왕지. 이 왕지는 기운이 계절에 가장 기운이 센 글자. 그건 봄에는 묘라는 글자가 해당되고 여름에는 오라는 글자죠. 가을에는 유라는 글자고 닭 뜻하고 그럼 겨울에는 자, 쥐, 자, 오, 묘유 이 글자들이 상당히 기운이 강한 글자다. 그 다음에는 창고 개념 고지라고 또 누군가에는 묘자리가 될 수 있겠죠. 묘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창고 개념은 고지라고 하는 그 각 계절에 이제 환절기 봄에는 이 진이라는 글자고 여름에는 양을 뜻하는 미라는 글자고 가을에는 개를 뜻하는 이 술이라는 글자고 겨울에는 소를 뜻하는 축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래서 지지의 12글자들은 각각 생지와 왕지와 고지로 구분하는데 각각 생지들은 그 지장간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기운들의 글자는 가까이 2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 그죠? 2개의 오행을 속에 감춰져 갖고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왕지는 자기 본연 오행 하나의 오행만 갖고 있다. 본연 오행. 그 다음에 고지는 창고의 개념이니까 많은 것을 걷어들이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3개의 오행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이제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지라 하는 이 글자들은 지장간에서는 분명히 3개의 오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4개의 오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명을 분석할 때는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생각나는 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가을과 봄은 굉장히 짧죠. 그것도 사실 물론 지구 변화는 천간의 기후는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면서 태양과의 각도잖아요. 각도를 24등분 했는데 24절기를 뜻하는 거고, 그 절기가 되면은 온도차가 격격이 나잖아요. 왜 나는지, 절기가 우리가 느끼는 게 제일 뭐 음력으로 몇 달 며칠 뭐 이런 얘기는 옛날에 농사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절기를 보면 태양하고의 각도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죠. 정확합니다. 이 기후 변화가 딱 각도에 의해서 딱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거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봄과 가을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참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장간은 어쨌든 지장간은 생지 속의 지장간은 두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지는 봄에는 인, 여름에는 사, 신, 해로 이제 네 개 글자가 생지라는데, 생지는 이 글자들이 역마성을 띠는 거죠. 역마성. 역마. 이 글자들을 두 개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역마살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행실이. 그렇거든요. 그만큼 역마를 하는 걸 그냥 이래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이동한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인이나 이 각각의 글자들은 뛰는 게 역마성이 있어가 뛰는 게 빠꾸똥하겠습니까? 앞으로만 뛰겠습니까? 뒤 안 보고 앞으로 뛰는 거라 말궁디 때려 보이소. 뒤 보고 뛰나 그래. 완전히 앞만 보고 뛰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개 글자들은 그 숨겨져 있는 글자들은 역마라 하면 멀리 가 있다. 앞에 가 있다. 우선 자기 본연의 글자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기 본연의 천간의 글자는 무조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는 본연의 글자는 뭐였죠? 간목이잖아요. 이건 음목이니까 을목을 뜻하고, 야는 무토죠. 야는 양토니까 무토고, 그럼 사는 병화잖아요. 근데 이어 적는 게 아니고 밖에 적어야 되겠네. 다시. 병화. 그 다음에 병정화. 그 미토는 음토니까 기토가 되고, 신이란 글자는 경금이죠. 경금, 신금. 이 또 양토니까 무토가 되고, 해수는 임수, 개수, 임개수, 양토, 기토. 이게 자기 본연의 천간 글자죠. 그런데 인이란 범에 해당되는, 범을 상징하는 인이란 글자를 자기 천간의 글자로 바꾸어 보시라고 하면 간목이라는 거죠. 이 자체는 양목이니까 천간에는 간목으로 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장간으로 들어가면, 인목은 아까 역마성이 인사신에는 역마가 있다고 했었는데, 인목은 그러면은 저 멀리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계절 앞에 있습니다. 한 계절 앞에 병화에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인목 속에는 숨겨져 있는 글자도 병화도 있다는 겁니다. 병화. 자,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무병갑이라 알고 계시나, 그죠? 무병갑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사신에는 전부 다 무토의 기운이 다 있다라고 아시잖아. 그거는 이제 월율 분야도에서 하는 얘기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인이라는 인사신의 글자는 무라는 기운은 지장간 속에서는 없습니다. 표현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없다기보다는 기운적으로만 있지 작용력은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기운적으로만 있고 작용력은 안 한다. 이게
말 뜻이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표현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 속에는 지장간은 무는 있는 게 아니고 무는 없다고 보고 병갑이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할 때는 병갑만 지장간을 읽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신의 무토의 기운은 요거는 역이라 해서 보면 있는 게, 자, 역이란 전기에서 넘어온 역이가 있고 자기 본 중기 있고 본기 있잖아. 중기라는 게 있고 본기로 이 세 개로 좀 구분해서 갖고 지장간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이란 글자는 왜 여기가 넘어온 글자는 축토에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무토라는 게 없다는 거죠. 왜 사용한지, 형체 있는 듯 하나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거든요.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무토는 여기서 여기는 야는 역마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우리가 사주를 풀 때 할 때 어떻게 풉니까?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봄을 맞이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여름을 맞이하려고 한다거든요. 그래서 인사신의 글자는, 글자가 운에서 오면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을 그래 하잖아요. 그게 일단 글자로서 볼 때 그게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무토의 기운은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내가 이 기운이 딱 오면은 뒤로 무토의 기운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준다. 토가 어떻습니까? 토는 뭔가 전달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천간의 기운은. 자, 꽃이 폈다가, 그죠? 여름에 꽃이 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개했다가, 그러면 떨어지는, 쑥으로 돼야, 수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기가 떨어지면 꽃이 떨어져야 안에서 또 그 결실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그 작용하는 그 과정이 토의 기능들이거든. 꽃을 확 펴서 딱 정지된 상태, 이빠이, 미안합니다. 이빠이. 꽃이라면, 제가 검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요 상태가 이제 최고로 만개했을 때라. 그럼 여기 만개할 때까지 나간 게 요게 양토의 작용입니다. 그래, 양의 극치죠. 최고점이죠. 그 다음에 요것을 공을 요걸 던지면 중간에 잠시 섰다가 내려오는 거거든. 우리가 그 순간을 포착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섰다가 올라감과 동시에 서 있잖아요. 내려오면 또 그 점에서 내려오거든. 그래, 그 끝점이 양토와 음토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양토는 나가고자 하는 양의 극점이죠. 꽃이 그러면 살짝 수그러들고 이파리가 폈을 때가 조금 쭈그러들 때는 음토의 작용력이라는 얘기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 결국은 사주 속의 글자 중에 양토가 있다가 음토 기운이 오면 어떨까요? 기운이 반대 성향이잖아. 그러면 우리 만약에 기토의 운이 왔다. 양토를 가진 사람이 기토의 운이 왔다. 그러면은 기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양토에 대해서. 기토의 작용력으로 인해서. 바로 그거거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병갑을 다 여기 인사신해가 앞으로 역마성을 띠기 위해서 작용력을 하는데 그 환경만 만들어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 없죠. 이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에서는 병갑이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사신에는 두 글자들은 병은 앞 계절에 있죠. 전뒤계절에. 전계절 첫 글자에 천간의 글자입니다. 그죠? 요걸 갖고 있고, 자기 본래 거, 본기, 그 간목, 요거 두 개를 자기 지장간 속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는 사라는 글자는 또 마찬가지로 생지죠. 역마에 해당되는 생지인데, 그러면은
야는 지장간 속에 두 개의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지거니까 지거 병화를 말할 것이고, 하나만 더 찾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앞계절에 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앞계절에 신금의 천간에 글자는 경금이거든. 그래, 경금과 병화 두 개의 오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 아까 이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무병경이라고 원래는. 그럼 그거는 월률 분야도를 뜻한다. 월률 분야도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지장간이니까 이렇게만. 그래, 생지는 두 개의 오행을 갖고 있는데 자기 본래의 천간의 기운과 하나는 역마 때문에 그 앞계절 초입에 있는 거, 그죠? 앞계절 초입에 있는 천간 글자를 지장간 기운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신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금을 이해하든지, 자, 그럼 신금을 넘어가고 시간관계상 임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수란다. 해수의 지장간 속에는 그러면 자기 본래의 기운거인 임수와, 그럼 또한 앞계절에, 그죠? 앞계절에 있는 임목의 천간의 글자인 간목이죠. 그래, 간목이 이 두 개의 간목과 임수의 기운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생지에 해당되는 인사신에는 자기 본래의 기운과 앞계절의 초입에 있는 천간의 글자를 지장간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지는 도화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화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화는 빛을 발하는 거, 욕심입니다, 욕심. 주변의 것을 내 것으로 끌이들여 나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기운이 그렇게 강하니까 내가 남들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오행만. 이 자기 오행은 뭡니까? 자기 오행은 목이잖아, 목. 목의 오행 것만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기가 넘어옵니다. 여기. 지난달의 기운이 그대로 넘어온 거죠. 여기가 작용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장간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제 책에 좀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 보면, 자, 여기 중기 본기일 여기 이래 놨습니다.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생지는 7일, 7일, 16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생지는 7일, 7일, 16일 한 달 30일을 작용력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장간의 작용력이 아니고 월률 분야도의 작용력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월률 분야도는 여기가 먼저 7일을 사용하고 기운이 쓰여지고 중기가 그 다음에 7일 이후부터 쓰여지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14일이 지나오면 나머지는 지장간에는 본기가 쓰여진다. 이 말은 그거는 월률 분야도에서 한 얘기지 지장간은 내용을 달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지는 10일, 20일이라고 되어 있고, 왕지는 10일, 20일, 중기하고 본기 다 합쳐서 10일, 20일 이렇게 쓰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 3, 18인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노조는 9, 3, 18일을 작용한다 이 말이거든. 이거는 월률 분야도에서 하는 얘기고 지장간은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지장간은 쓰임새가 달라지니까 천간 글자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책에 내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왕지의 도화에 해당되는 이 글자들의 지장간은 여기라는 곳에 그 전계절에서 전계절 아니지 전달의 기운이 그대로 넘어온 그죠? 기운이 있죠. 그럼 그 기운이 뭐 중기는 야들은 뭐라 했습니까?
10일, 20일이 아니라 여기와 중봉기를 같이 이 두 개만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지장간에서는. 그러면은 여기는 간목이잖아, 간목. 그죠? 그럼 결국 갑의 목과 지거는 묘는 을목 지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행은 목 오행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목은 오행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도 좌우모유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면 여름에 있는 오도 도화인데 결국은 그러면 여기는 직전달이잖아요. 직전달에는 천간의 병화잖아. 그래 병화와 자기 봉기인 정화. 그래 화의 오행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화의 오행 하나밖에 없다. 그래 도화에 해당되는 기운이 센 좌오묘유 이 글자들은 지장간에 천간의 글자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오행 하나밖에 없다. 자기 음양을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되면 지 봉기만 갖고 있다 이거라. 그렇게도 보는데 그건 좀 임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오행을 다 갖고 있다. 음양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도화에 해당되는 이 글자들은 다 이렇게 다 똑같으니까 이러한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야들 글자는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자기 본구의 글자는 아까 뭐라 했지 여기? 무토라고 했는데 그죠? 자, 여기는 여기와 중기와 본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본기는 이제 지거니까 이미 무토가 본기고 여기는 그 전달에서 넘어온 기운이라 했잖아요. 그럼 전달에 넘어온 기운은 을목이죠. 을목. 그죠? 을목. 그 다음에 전달에서 넘어온 기운은 여기라 하고 그 다음 직전 계절에 그 계절이 어딥니까? 계절에 강한 기운이죠. 그리고 계절에 강한 기운은 자수잖아, 자수. 겨울이니까. 봄에 직전 계절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 강한 기운은 개수거든. 그죠? 개수잖아. 그래, 개수를 넣으면 을과 개와 무토라는 이건 을목이고 개는 수고 직거는 토잖아요. 그래서 을목과 개수와 무토 세 개의 오행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야들 지장간은 고지는 저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고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정리를 하면 생지는 자기 봉기와 앞계절 초입에 있는 그 천간의 글자를 갖고 있게 되고 지장간으로서 갖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기는 여기와 자기 본래의 거 그래서 결국 자기 한 가지 오행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음양을 다 갖고 있게 된다. 그죠? 오행적으로는 자기 오행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고지는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 직전에 여기에서 온, 그죠? 자기 계절에 여기에서 온 천간의 글자와 그 다음에 직전 계절에 강한 기운, 직전 계절에 강한 기운의 천간의 글자와 그 다음 자기 본기와 그래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지장간은 다 똑같이 어느 글자든 간에 생지에 해당되면 두 개 오행일 것이고 왕지에 해당되면 여기와 지오행 딱 하나고 그 다음에 고지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와 직전 계절에 강한 기운인 그 글자와 그 천간의 글자와 자기 본기의 글자와 그리고 세 개의 오행을 갖고 있게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는 만약에 진토라 하면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그런 이제 환절기인데 사실상 한기도 있죠. 찬기도 있지만은 따뜻한 기운도 있거든요. 그럼 이 화기도 실질적인 우리 자연 속에서는 화기도 머금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참고로 만약에
화기가 상당 부분 있을 때는 진토가 있으면은, 만약에 진토가 있으면은 이 화기는 굉장히 놀기 좋습니다. 화기판이 됩니다. 축토가 있으면은 목이 놀기 좋아요. 미토가 있으면은 이 금이 놀기 좋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내포한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그죠? 여기서는 어딥니까? 수의 고지다. 임수의 묘자리고 개수의 고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기가 이 안에 다 잡아서 화가 놀기 좋지. 그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화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 자연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사실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토가 있으면 여기 이제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내 사주 속에 수와 화가 같이 있다. 근데 이 진토대운이 만약에 무토라는 무진이 왔다. 무진년. 그러면 어떨까요? 수기운은 다운되겠고 야들은 놀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에서 이해를 하듯이 우리 사주 풀이를 할 때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장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되시나요? 뭐 다른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고 한 번 더 들음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또 새학기가 되면 또 언젠가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확인하는 측면에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또 뭐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지장간은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